구글은 이제 사람들을 웹사이트로 보내는 대신 웹사이트를 대체하고 있습니다. 검색 엔진처럼 보이지만 점점 인터넷을 대신 읽고 트래픽을 가져가며 창작자들에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기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픈웹은 역사상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검색 트래픽이 놀라운 속도로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닙니다. 구글은 인터넷으로 가는 관문에서 폐쇄된 답변 기계로 변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의존하는 바로 그 웹사이트들을 굶주리게 만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무섭기까지 합니다. 1장 유령 도시. 구글 검색은 단순히 텅 빈 느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비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터넷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검색량이 25% 줄어들 것으로 예측합니다. 사람들은 검색창 대신 챗봇과 AI 도우미를 찾고 있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는 위기겠지만 이는 이야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분석가 맨드 피시키는 수천 명의 사용자의 실제 브라우징 데이터를 분석했습니다. 그는 미국 구글 검색의 58.5%가 이제 아무런 클릭 없이 끝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사람들은 답을 읽고 페이지를 열지 않습니다. 유럽에서는 그 수치가 더 높아서 59.7%에 달합니다. 미국인들이 1000번 검색할 때마다 외부 사이트에 도달하는 경우는 약 360번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모두 구글의 생태계 안에 머물러 있습니다. 약 30%는 유튜브나 지도 등 구글 사이트로 이동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정보 도구가 이제 대부분의 사람을 어디에도 보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는 막다른 길이 된 셈입니다. 닐라이 파텔은 이를 구글 제로라 부르며 한 사이트의 구글 트래픽이 거의 0이 되는 상황을 뜻합니다. 수년간 두려움에 불과했지만 이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 뒤엔 실제 사람들이 직접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데니 애시튼이 운영하는 영국 소규모 리뷰 사이트 하우스프레시입니다. 그는 직접 공기청정기를 구매해 효율성과 유지비를 테스트했습니다. 그는 독자들에게 사기 제품을 알려주었습니다. 몇 달간 그의 페이지는 가성비 공기청정기 부문 상위권에 있었지만 이후 구글 업데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트는 구글 트래픽의 91%를 잃었고 수년간의 리뷰와 지원도 한 번에 사라졌습니다. 더 큰 브랜드들이 자리를 차지했고 하우스프레시는 묻혔습니다. 이런 일은 하우스프레시만 당한 게 아니었습니다. 수천 개의 취미 블로그와 소규모 독립업체가 사라졌습니다. 이들은 가치 있는 정보를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그들은 똑같은 운명을 겪었습니다. 좋은 한 해, 업데이트, 그리고 둥글. 트래픽이 더 나은 곳으로 옮겨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멈춰버렸죠. 이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들을 지원했던 회사가 의도적으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2장 코드 레드. 20년 동안 구글은 질문에 답하는 사업을 장악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 찾는 곳이 바로 구글이었죠. 구글은 일상 언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2022년 샌프란시스코의 한 스타트업이 챗 GPT라는 도구를 출시했습니다. 챗봇이 즉시 답을 제공하게 되어 파란색 링크를 찾을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구글 경영진은 내부적으로 코드 레드를 선포했고 엔지니어들은 기존 프로젝트에서 소환됐습니다. 몇 년 전 떠났던 창립자들까지 다시 불려왔고 정보 분야 최대 기업이 방심하다 당황하게 됐습니다. 그 두려움은 당연했습니다. 그 위협이 구글의 부의 원천을 건드렸으니까요. 과정은 단순했습니다. 구글에 오면 구글은 곧바로 다른 곳으로 보냈습니다. 구글은 광고를 팔았고 한 번의 클릭에 모든 부가 달려 있었습니다. 구글은 자신이 만든 게 아닌 도로의 톨게이트처럼 더 많은 곳으로 보낼수록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검색 광고는 구글에게 부업이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 엔진이고 그 엔진은 현재 약 2조 달러의 가치를 가진 회사 안에 있습니다. 검색 습관을 잃으면 모든 것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살아남으려면 당신을 부자로 만든 무언가를 깨트려야 합니다. 구글 비즈니스는 사용자가 검색을 떠나 원본 소스로 가는 데 달려 있었습니다. 챗봇과 경쟁하기 위해 구글은 직접 챗봇이 되기로 했고 결국 스스로 비즈니스 모델을 잠식하게 됐습니다. 구글은 예전과 달리 트래픽을 직접 보유하며 웹의 지식을 무료로 가져갑니다. 그 지식을 만든 사람들은 얻는 것이 없습니다. 3장 윈도우 쇼퍼. 2023년 구글은 서치 제너레이티브 익스피리언스라는 새로운 기능을 테스트했습니다. 2024년 5월 구글은 AI 오버뷰를 출시했습니다. 사용자가 질문하면 구글이 맨 위 상자에 답변을 먼저 작성합니다. 구글은 아래 웹사이트들에서 답변을 생성하며 사용자는 페이지를 내리기 전에 이미 답변을 얻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검색에서도 발생합니다. 카펫에서 레드와인 얼룩을 어떻게 지우는지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그 방법들이 페이지 맨 위에 바로 나옵니다. 그 방법을 알아낸 청소 블로그에는 방문하지 않게 됩니다. 당신은 답을 얻었지만 그 블로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하지만 항상 정답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출시됐을 때 사람들에게 피자에 풀을 바르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사용자에게는 매일 작은 돌을 먹으라고 했죠.
이런 답변들은 레딧 같은 사이트에서 긁어온 오래된 농담에서 나온 것이었습니다. 구글은 심각한 문제는 빨리 고쳤지만 AI가 정답이든 오답이든 트래픽을 가져가는 점은 여전합니다. 큐 리서치 센터는 2025년 3월에 연구를 진행했는데 거의 6만 9천 건의 검색을 통해 900명의 미국 성인을 추적했습니다. AI 개요가 나타나면 일반 사이트로의 클릭률이 8%로 떨어졌습니다. 요약이 없을 땐 클릭률이 15%였고 개요가 있으면 클릭 확률이 거의 절반으로 감소합니다. 외부 연구에 따르면 최상위 결과는 하락폭이 더 클 수 있습니다. AI 개요는 트래픽을 가져가고 사이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구글을 옹호하며 달려듭니다. 개요에는 출처가 나와 있습니다. 링크도 바로 그 상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트래픽이 여전히 흐를 거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같은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AI 요약 내 링크를 1%만 클릭한다고 합니다. 이는 의도된 설계입니다. 대부분의 개요는 3개 이상의 출처를 참조합니다. 각 작가의 공로는 각주로 축소되고 구글은 독자를 붙잡아둡니다. 덜 알려진 곳들에는 상황이 더 악화됩니다. 링크는 주로 위키피디아, 유튜브, 레딧으로 연결되고 정보 페이지는 일반 검색보다 훨씬 자주 보입니다. 뉴스 사이트는 거의 변함이 없습니다. 개별 전문가 사이트는 트래픽이 거의 없고 유명 사이트만 성장하며 작은 사이트는 사라집니다. 피해는 클릭 감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약을 읽은 후에는 사람들이 그냥 페이지를 닫을 가능성이 더 높았습니다. 전체 검색을 끝낸 비율이 26%에 달했습니다. 요약이 없을 때는 16%만이 그렇게 했습니다. 개요는 사용자의 호기심을 끝내버립니다. 이는 흔한 일로 연구 당시 구글 검색의 약 5분의 1의 요약이 표시됐습니다. 누구, 무엇, 왜로 시작하는 질문엔 대부분 개요 상자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그런 순간이야말로 누군가가 배우고 싶어하는 때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열린 웹이 배제되고 있습니다. 4장 대숙청. 구글은 공식적으로 자사의 업데이트가 실제 전문가의 유용한 콘텐츠에 보상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얇고 부실한 페이지들은 묻힌다고 말하죠. 그게 바로 약속입니다. 2024년 3월 업데이트로 여러 검색에서 전문성 있는 콘텐츠가 밀려나고 포럼 글이 상위에 노출됐습니다. 익명의 레딧 게시물과 코어라 답변이 수년간 연구한 전문가들을 능가했습니다. 건강 질문을 검색하면 의사 사이트보다 레딧 스레드가 더 상위에 표시될 수 있습니다. 수백만 시간에 달하는 전문가들의 작업이 단 일주일 만에 첫 페이지에서 사라졌습니다. 모두 인지도가 지식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순위는 곧 급여와 같습니다. 과학을 설명하고 기기를 고치고 제품을 테스트했던 작업들은 사라졌습니다. 주의를 끌기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에서 충분히 수익성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 빈자리는 더 나은 답변이 아니라 더 흥미롭고 자신감 있게 추측한 답변들로 채워졌습니다. 종종 틀린 답변도 전문가의 글처럼 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검증된 설명들은 밀려나고 포럼식 추측이 위로 올라왔습니다. 공식적인 이유는 품질 때문이라고 했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구글은 그저 더 원하는 것을 찾았을 뿐입니다. 5장 6천만 달러의 울타리. 2024년 2월 구글은 레딧과 연간 거의 6천만 달러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계약을 전후한 몇 달 동안 레딧은 구글 검색 결과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외부 분석가들은 2023년 7월부터 2024년 4월까지 레딧의 검색 가시성이 1300% 이상 급증한 것으로 측정했습니다. 구글에서 순위에 오른 레딧 페이지 수는 약 2200만 개에서 4100만 개로 거의 2배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전에는 적극적으로 피하던 사이트가 이제는 검색 결과에서 가장 큰 수혜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일부 집계에 따르면 이 사이트는 국내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방문한 사이트 중 2번째로 많이 방문한 사이트가 되었습니다. 위키피디아만이 더 높은 순위를 차지했습니다. 레딧은 매달 수억 건의 검색 클릭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 대가로 구글은 AI 훈련용 방대한 대화 데이터를 확보했습니다. 레딧은 오픈웹 최대의 대화 데이터를 갖고 있었습니다. 구글이 모델을 훈련시킨 게시물들이 검색 상단에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의 거래로 훈련 데이터와 메인 노출을 모두 얻은 셈입니다. 상황은 점점 교묘해졌습니다. 레딧은 대부분의 검색 엔진이 자사 페이지를 못 읽게 막았고 구글만 예외로 남았습니다. 레딧의 모든 게시물과 댓글이 차단되고 가장 많은 돈을 지불한 회사에 넘겨졌습니다. 한동안 레딧은 오픈AI에도 비슷한 계약을 맺었고 보도에 따르면 7천만 달러에 달했습니다. 이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름 아닌 퇴출입니다. 소규모 사업자나 창작자는 구글에 6천만 달러 상당의 데이터를 제공하지 못해 결국 소외될 수밖에 없습니다. 레딧 스레드를 만든 사이트들은 보상을 받지 못하지만 스레드는 더 주목받습니다. 작은 블로그가 연구를 해도 레딧 사용자가 링크하면 관심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블로그는 점점 사라집니다. 결국
접근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6장 20억 달러 멸종 사건. 디지털 미디어 회사 랩티브는 구글의 AI 생성 요약이 미칠 영향을 모델링했고 그 결과 퍼블리셔들이 연간 약 20억 달러의 광고 수익을 잃을 수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영향받는 사이트는 트래픽이 20, 60% 줄어들 수 있으며 이는 어떤 사업도 버티기 어렵습니다. 얼마 후 랩티브 혁신 책임자 마크 맥컬럼은 그 수치를 수정하며 20억 달러가 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자본이면 미국 주요 디지털 뉴스룸 대부분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 충격을 흡수할 만큼 구독자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역신문, 탐사보도팀, 소규모 틈새 출판사는 가장 먼저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막을 완충장치나 대규모 구독 기반이 없습니다. 더 안 좋은 점은 일하는 비용이 실제로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탐사보도는 여전히 몇 달이 걸리고 실험실 테스트도 여전히 비쌉니다. 보도를 한다는 건 여전히 출장, 시간, 그리고 법적 검토 등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방문자가 사라지면 자금도 함께 사라집니다. AI 검색은 디지털 미디어 팀들의 몇 안 남은 수익원 중 하나마저 빼앗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독일 일에서는 AI 요약이 이제 매달 수억 건의 클릭을 언론사들로부터 빼앗아가고 있습니다. 구글이 운영되는 모든 시장에서 같은 기계가 같은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구글이 이 모든 것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구글도 트래픽을 보고 있고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같은 불만을 읽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구글은 계속 추진 중이며 이는 회사가 감수하려는 희생입니다. 율곡장 혁신가의 살인. 구글의 행동은 미움이나 어리석음이 아니라 패배에 대한 두려움에서 비롯됩니다. 현재 구글은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퍼플렉시티 등은 정보 획득 방식을 장악하려고 경쟁 중입니다. 오픈 AI는 챗GPT를 가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코파일럿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글의 자체 해법은 제미나이입니다. 구글은 심지어 전체 대화 형식으로 답변하는 AI 모드도 출시했습니다. 수십억 달러와 회사의 미래가 이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오픈앱은 구글의 생태계에서 파트너처럼 기능했습니다. 퍼블리셔가 콘텐츠를 만들고 구글이 찾을 수 있게 도왔으며 트래픽은 원래 출처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관계가 바뀌어 웹은 파트너가 아닌 원료에 가깝습니다. 웹은 독자를 어디로도 보내지 않은 채 흡수해 다시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쓴 자료의 끝없는 공급원입니다. 독립적인 출판을 파괴하는 것이 반드시 목표는 아니었고 그것은 다른 무언가를 추구한 결과입니다. 구글은 웹을 죽이려고 한 것이 아니라 경쟁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2024년 8월 연방판사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을 유지해왔다고 판결했습니다. 처벌은 약했습니다. 구글은 브라우저를 유지했고 일부 데이터를 공유하고 몇몇 독점 계약을 중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구글은 항소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독점은 불법으로 간주됐지만 실제로는 유지됐습니다. 그러나 구글 계획의 치명적 결함은 인간 지식의 원천을 죽이는 속도보다 더 빨리 인간 지식을 계속 집어삼켜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정보 원천이 약해지면 구글이 얻는 것도 줄어듭니다. 결국 내재된 모순에 부딪히며 구글은 자기 꼬리를 먹는 뱀과 같습니다. 8장 죽은 인터넷의 소용돌이. 웹사이트가 방문자를 잃으면 수익도 줄어듭니다. 수익이 마르면 규모를 축소하거나 완전히 문을 닫게 됩니다. 그 위에 구축된 시스템들은 단순히 느려지는 게 아니라 남은 모든 것을 잡으려 합니다. 이는 구글의 AI가 유사한 다른 시스템이 만든 콘텐츠도 학습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시스템이 복사본의 복사본에서 학습할 때 서서히 스며드는 느린 부패입니다. 새로운 버전마다 진실에서 더 멀어지고 오류도 쌓입니다. 아이디어는 좁아지고 인간의 사고는 이전에 있던 것의 희미한 모방으로 전락합니다. 자신의 먹이를 먹는 답변 엔진은 결국 할 말이 없어집니다. 약 30년 동안 할 말이 있는 누구나 세상에 공개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옳았다면 사람들이 당신을 찾아냈죠. 호기심 많은 이용자는 지구 반대편 전문가에게서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가게도 품질로 발견될 수 있었죠. 이제 웹은 시스템을 속이기 위해 만들어진 AI가 쓴 페이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진짜 목소리를 찾기는 해마다 더 어려워지고 당신은 지금 읽고 있는 글이 정말 사람이 쓴 것인지 의심하게 됩니다. 의심과 냉소가 기본이 되었지만 지식은 이렇게 발전하지 않습니다. 이제 호기심은 문지기와 유료 장벽의 통제를 받게 되었고 모두가 이용하던 도서관도 닫히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웹사이트를 직접 공격하지 않고도 무력화할 수 있습니다. 그곳으로 사람들을 보내지만 않으면 됩니다. 하지만 반격이 이미 시작됐고 출판사들은 기계를 바꾸려고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간단한 라이선스 방식은 음악 산업에 익숙한 전략을 차용한 것입니다. 라디오는 노래 사용료를 냈고 이제 같은 논리를 웹 콘텐츠를 소비하는 AI에도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클릭수로 생존이 어려우면 이제는 콘텐츠 자체에 대한 접근권을 판매합니다. 뉴스 사이트, 작가, 소규모 출판사들이 이 방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더 깊은 피해는 단순히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웹사이트가 살아남고 어떤 웹사이트가 사라지는지에 관한 문제만도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가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사실과 그것을 공개적으로 공유하는 것 사이의 연결고리입니다. 구글이 경쟁에서 이길 수 있지만 그 결과로 지식이 줄어든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구글이 웹을 파괴하는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AI 쓰레기가 검색 페이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 알고 싶다면 왜 지금 당장 구글 사용을 멈춰야 하는지 이 영상을 시청하세요.